네, 안녕하세요. 예, 토지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저 성탄절인데 예전 같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지고 지금 뭐 동부 구치소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그 수감돼 있는 그 구치소에 어, 500명이 넘는 그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래서 27일 날 되면은 3단계 격상까지 뭐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말 예전하고 사뭇 다른 그 연말 연시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우리는 이걸 겪어내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해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권리 분석도 해드리고 좀 해드렸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굳이 뭐 땅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모르면 알아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12월 그 23일자 기사인데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내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토지거래를 허가한다는 게 아닙니다. 토지거래를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남, 고등, 대장동, 안성, 그 쌍지, 한운리 등 추가로 이제 또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맵을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처행구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평택시에도 있고 이쪽에 이제 광명, 과천, 성남, 안산부터 해가지고 시흥, 뭐 분당, 뭐 수지 이쪽 지역을 좀 수도권 인접 지역에는 이쪽에 밀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위에 부분까지 확대. 고양시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고 있고, 연천군도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이제 묶고 있다. 포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고 있고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평도 이제 이쪽 지역에 빨간색 점들이 찍혀져 있는 데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인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27개 시, 군, 임야를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한다. 그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네 번째로 이제 지정되는 걸로 이제 기획부동산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여기 보시면 저 23일자 기사입니다. 이것도 성남시 수성구 고등 신곡동과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국어 그리고 이제 안성시 쌍지리 금강면 한운리 임야예요. 이것도 임야. 그래서 이제 올 들어서 이제 2022년도 12월 27일까지 2년간 그 토지거래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에 한번 했고요, 7월 3일날 한번 했고요, 8월에 한번 했고 이번에 네 번째 조치인데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땅을 사기가 좀 힘들어지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겠지만 기획부동산 차단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로 묶는 게 이제 그 기획부동산 잡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투기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사실상 그 개발 불능지, 개발이 어려운 임야, 이걸 싼 값에 사들인 다음에 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항상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싼 값에 이제 임야를 매입을 해서 이거를 엄청나게 쪼개 팔아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호재를 끌고 와서 이제 판다는 게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공유 지분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되면 일단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이게 승인받지 않으면 뭐 살 수도 없고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그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8월달 SNS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그 시정 투기를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그 인계 이거를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헐카페 매입해서 비싼 값에 팔기 때문에 회사가 불로소득을 얻는 거죠. 고객이 불로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근데 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노력, 돈이 있어서 다 땅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 그리고 이제 그 권리 분석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급 제한 받는 토지가 이제 그 토지에 이제 그 우리가 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래서 이 유한성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는 이제 무한하지 않고 이제 유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성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변성, 비소멸성, 내구성이라고도 하고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소멸되지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뭐 산불이 나건 뭐를 하건 토지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물리적인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부가세 환급은 건물만 되는 거고요. 땅 가격에서는 그 부가세 환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생산 이론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속성으로 인해서 소유 이익과 이익이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매매하고 임대차 시장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투자재를 그 선호를 하게 되는데 토지 가치가 이제 어떤 입지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질성, 비동일성, 비대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동일할 토지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똑같은 우리는 비슷한 사람 쌍둥이는 있어도 똑같은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뭐 그런 특성이에요. 이렇게 토지는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치 산정하기가 일반인들은 힘들어서 전문가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권리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전화 주신 분이 땅의 그 지번을 알려주셔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그 제가 의견 이제 전화를 주셔서 그 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보유 의견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 그들 보면 거기서 투자해서 실패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가 금토동 산 73번지는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산을 도봉구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 중에 7위에 해당하는 뭐 어떤 피해 사례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K-팝 공연장이 이쪽에 생긴다고 해서 이쪽 호재를 끌어다가 여기 땅을 판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K-팝 공연장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뭐 사람들이 몰리거나 유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할 때만 뭐 사람들이 오지. 근데 그거 호재를 이용해서 이게 개발 불능지 땅을 북한산 산을 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 이 땅입니다. 이게 도봉구 도봉동 산 53번지.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산이 완전 단절되어 있는 토지, 완전히 단절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등산로가 있고 이쪽엔 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태계 이제 탐방원도 있고 절들이 많네요. 근데 이 땅을 딱 보시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을 제가 한번 보니까 도봉구 산 53번지 여기는 도시적 자연 녹지에 이제 가축 제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기도 하고 개발 제한 구역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대공방어권 협조 구역입니다.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법에 이제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인용 산지, 보존용 산지 이런 건 크게 볼 건 아닌데, 여기 국립공원이라는 국립자연공원법에 접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오톱 1등급에 접촉이 된다는 거거든요. 비오톱 이건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생물이나 식물이 사는 곳을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청정한 구역이겠죠. 그런 땅을 이런 땅을 이게 7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예요. 이 안에 이제 지분자 수가 이제 957명한테 이제 쪼개서 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피해 보신 분들이 이게 7이면은 금토동산 73번지 같은 경우는 4,000명이 넘고요. 이렇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확인만 했어도 자기가 확인만 했어도 위치만 확인만 했어도 그렇게 사기당할 일은 아닌데 어떤 지인 작업을 통해서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보십시오. 비교해서 이런 땅이 개발을 불능지면 대대손손 물려서도 개발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제가 이제 여기는 가학동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삼거리로 돼 있죠. 요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도시 개발할 때 지금 이렇게 확대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이제 지구 단위가 들어간 데거든요. 여기는 이제 도군의 지구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 옆에 있는 땅이라면 이 땅하고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이 땅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는 필수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비교해 드리면 여기는 화양지구인데요. 평택시 화양지구인데 화양지구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최초로 민간 완지 방식이 들어간 데예요. 그리고 이제 서구청도 들어오고 이제 여기 서밋 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한 땅이고, 그러면 여기 땅에 이런 여기 지금 옆에는 화양지구가 들어오고 여기는 쌍용 예가가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화양지구 옆에 현아지구, 송남지구, 또 안중역까지 해서 개발 압력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가 확장을 한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평택항의 이제 배후도시예요. 2만 명급 신도시가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는 건데, 만약 여기 지금 황해 자유구역이라고 포승지구에 돼 있죠. 이게 개발되고 그러면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인프라가 이제 깔리고 나면 어느 쪽으로 개발 압력이 들어가냐면 이 안쪽으로 개발 압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땅을 사면 조금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평택은 지금 그래서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 이제 한번 전화 주신 분이 여기 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땅을.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좀 그런 건데, 이제 저한테 이제 번지수를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정확한 번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평택시 땅 중에서 평택항의 배후도시고요. 이 안쪽으로 개발 압력이 들어가는데 바깥쪽 땅을 사신 거예요. 10년 전에. 그것도 350만 원. 현재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이게 엄청나게 늦어지겠죠. 그리고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매매도 안 됩니다. 이런 땅은. 그러면 개발 압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가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그때 이제 밖으로 팽창해서 나가는 거지, 도로로 또 이렇게 막히는 쪽은 또 안쪽으로 개발을 하지 바깥쪽으로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터 바깥에 있는 땅이라서 참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흥시, 시흥시입니다. 여기 능곡동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막 구획 정리가 다 된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가 해피트리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런 옆에 붙어 있는 땅이라면 요런 해피트리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라면 확대해서 보면 목감지구하고 이제 그 능곡지구 시흥시청하고 이제 여기 이제 사이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여기 이 물항저 수지 뒤에 쪽으로 이런 물세권이라든지 숲세권 아파트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흥시가 이제 개발을 100%다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한 200m, 200평이라든지 뭐 300평 정도 땅을 산다면은 그런 것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기만 한다면 사고 있으면 좀 돈이 될 만한 땅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땅을 보는 눈을 조금 이렇게 키워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개발 불능지죠. 이런 피해 사례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여기는 이거는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뭐 도면은 아닙니다. 그냥 임의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명시 가학동인데요. 여기가 광명 KTX 역이고 여기 탄약대대가 있습니다. 여기 박달동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탄약대대 이전을 발표를 했고 이런 개발지 땅, 지금 학원역은 조감도까지 나온 상태고 역의 위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우리가 얘기하면 버스 종착역점이 이쪽으로 생긴다고 그래요. 그럼 정차점이면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좋아지고 더블 역세권 땅에다가 큰 사거리 교차로의 코너에 있는 땅. 뭐 이런 땅들은 뭐 누가 봐도 그냥 여기를 그래서 이 지역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거의 이제 기회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땅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맨 처음 만나는 시흥시로 가는 8차선 구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조감도를 이렇게 넣어본 건데 여기가 이제 도군해지구 아파트가 되고 여기가 이제 원각지구 아파트. 여기는 이 현장은 제가 이제 여기 낮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연담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좀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한 10만 명이 일하고 여기는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일하고 여기 이제 GS 컨소시엄 4차 산업 클러스터는 여기 고용 창출이 2만 명이 되니까 13만 명하고 관광객이 연간 250만 명이 생기는 큰 사거리 교차로 땅이라면 이거는 오래 둘수록 엄청난 집가 상승이 좀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아파트 주거단지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를 그린벨트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여긴 국유지 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탄약대대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부동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땅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광명 KTX 역하고 가깝고 여기가 해제되고 여기 밑에가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그래서 땅이 이제 정말 매력적인 게 우리가 대박을 한번 꿈꿔볼 수도 있는 지역이라는 거. 이런 걸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분당급 신도시 만든다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답은 거의 강제 수용될 방식이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부지 매입 비용만 이미 여기 그린벨트를 풀려 있고 2025년도 4월 30일이면 특별관리 지역이 풀려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막 모이는 자리에 지금 현재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판교에 7만 근데 여기는 13만 명이라는 첫 사거리 코너 땅이라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부동산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획부동산 땅들은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임야인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그 우리가 도로 옆에 붙는 땅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로도 없고 길도 없고 산 있고 뭐 이제 뭐 비오톱 1등급에다가 문화재 보호시설까지 돼 있는 이 땅이 개발이 될까요? 이거는 대대손손 물려줘도 개발이 안 되는 땅입니다. 이게 7이다 보면 그 1, 2, 3, 4, 5, 6, 7 위에서 피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하면 기획부동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부동산들은 이렇게 사고를 치는 회사들 때문에 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조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땅 설명 브리핑을 하기보다는 피해를 좀 그 땅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땅을 보실 때는 그래서 이제 직접 와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도 좀 가보고 그리고 이제 위치가 맞는지 그리고 이제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저런 땅들한테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 피하다 저런 회사한테 가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도 뭐 몇 분 전화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토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일반 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땅을 굳이 뭐 살려는 뭐 그런 거보다도 내 땅에 대해서 가치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실히 이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팩트를 기반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게 더 사실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오늘 밤 또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또 연휴로 이어지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좀 자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사람은 제가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면 내가 진짜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2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권리분석이든 뭐든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서 확실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잘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